자, 목요일 우아한 노후 시간. 오늘 특별히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에이 함께합니다. 정세윤 전문가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동키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노후를 책임져 드릴 정세윤 전문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오늘의 주제는 5060 분들의 고민이시죠. 곧 은퇴를 앞둔 상황에서 어떤 보장에 우선순위를 둬야 하는지, 그리고 현재 나이에서 효과적인 보험을 잘 준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50대, 60대면 아무래도 이제 병원도 좀 자주 찾게 되는 나이고 의료비에 대한 걱정도 많아지고 그런 나이입니다. 예. 그래서 보험에 대해서 생각이 좀 많아지시더라고요. 내 보험의 보장 내용은 잘 되어 있을까도 궁금해들 하시고, 자, 그래서 오늘은 특히 50대 후반, 60대 초반 이 연령대의 동키분들 잘 들어주시고요. 자, 그럼 5, 60대 보장성 보험의 우선순위 살펴보겠습니다. 빠밤. 네, 해당 연령대는 의료비 발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의료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실손보험은 1순위로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게 필요한데요. 거의 대부분 실손은 다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이외의 보장들로 주요한 질병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3대 질환 진단 자금을 목돈으로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5, 6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 자금을 준비한 이후에는 뭐 수술비라든지 후유장애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준비하실 수 있지만 너무 소소한 내용들까지 다 가입을 하시다 보면 보험료 지출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뭐 실손이 가입을 못 하셨다, 건강 상태 때문에 실손 가입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수술비 보장이나 이런 부분들도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손보험은 꼭 있으면 좋지만 만약에 없으시다면 수술비 보장이나 간병인 네. 보장 뭐 이런 걸로 대체를 하실 수가 있고, 입원 일당이나 기타 수술비 보장들보다는 큰 질병인 암, 뇌혈관, 심혈관 뭐 이런 것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셨네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5, 60대 분들이 되면서 과거에 예전 실손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 중이시다면, 유지 중이시다면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실손보험도 난 무조건 1세대, 2세대 유지한다, 이렇게 비싼 보험료로 유지하시기보다는 현재 건강 상태나 치료 현황들에 따라서 4세대로 전환하시는 것도 보험료를 절감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하실 부분입니다. 네. 만약에 최근 2, 3년 사이에 평균적인 연간 의료비가 실손보험료 낸 거보다 더 크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 바꾸시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전환을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죠. 보험료 지출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역시나 실손보험이 우선순위가 좀 높다 하지만 만약에 보험료 지출에 있어서 실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라고 한다면 이 전환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럼 또 어떤 걸 고려해야 될까요? 요즘에 60대가 넘어가는 분들 중에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과거에 가입하셨던 10년 갱신형, 15년 갱신형, 20년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갱신 시점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예상보다 올라서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라고 문의를 주시는 그쵸. 분들이 많아요. 이제 갱신 주기가 돌아오니까. 그렇죠. 기존 보험들 중에서도 가급적 비갱신형 위주로 유지하시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연세가 높아질수록 갱신 시점의 보험료 부담액이 크기 때문에 그 보험들을 유지할 가능성이 낮아요. 유지를 못 하셔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5, 60대 시라면 아직까지는 일을 하고 계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나이가 지나고 나서 정말 수입이 공백기가 되는 시기가 있어요. 정말 은퇴를 하고 내가 들어오는 돈보다는 나가는 돈이 많아지는 그 시기가 됐을 때 다시 갱신 주기가 온다. 그럼 그때는 진짜로 그 보험은 버려야 되거든요. 네. 예, 다시 갱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 시기에 내가 의료비에 대한 공백이 생겨버리면 수입도 공백인데 의료비도 공백이다. 그럼 그땐 진짜 막막해질 수가 있거든요. 당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황하시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점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은
요즘은 많은 상품들이 다양하게 새롭게 개발되고 출시되다 보니까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특이한 경우. 네, 바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보험료가 더 저렴한 경우인데요. 음.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이 보험료 안 오르는 비갱신형 보험보다 저렴한 게 맞습니다. 그죠? 하지만 연령대나 상품에 따라서 갱신형보다 비갱신형 상품이 더 저렴하거나 거의 비슷한 보험료 수준을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요? 보험사마다 보험료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전체 상품을 비교 후에 최선안을 전문가와 함께 선택하시는 게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쭈디는 갱신형보다 비갱신형이 저렴하다면, 비갱신형이 더 저렴하다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뭘 질문한 거예요? 질문이 뭐야? 갱신형, 비갱신형 중에 비갱신형이 더 저렴하다면 어떤 네. 걸 선택하시겠어요? 아니 당연히 비갱신형을 선택하죠. 아니 질문이 뭔지 몰라가지고. 네. 아니 갱신형은 우리가 저렴하니까 선택을 많이 하잖아요. 네. 비갱신형이 더 저렴하다면 당연히 나중에 오를 걱정이 없는 비갱신형을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비갱신형이 더 저렴한 경우들이 있어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납입 기간이 짧은 그 10년 납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는 60대가 은퇴 시기나 정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즘은 최소 65세까지는 일한다 또는 다른 일이 있어도 70세까지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경제활동 기간 내에 납입을 끝내고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납입 기간을 좀 짧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고 나는 보험료 납입 기간보다 보험료가 더 중요하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 납입 면제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납입 기간을 일정 기간 뭐 20년 납 이렇게 하고 보장 기간을 길게 가져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보험 가입을 하실 때는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보험료가 얼마인지 납입 기간은 얼마나 해야 만기가 언제까지 보장을 받는지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서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네.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비갱신형인데 음. 갱신형보다 싸요? 그런 경우들이 요즘에 가능한 이유가 상품이 너무 다양해지고 건강 상태별로 다양한 상품들 속에 저렴한 상품들도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보험사 상품 비교만 잘 하실 수 있다면 내가 동일한 보장을 받음에 있어서도 훨씬 더 저렴하게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찾을 수가 있어서 굳이 갱신형으로 하지 않으셔도 저렴한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달 나가는 보험료 그거 하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보통 갱신형 보험을 선택을 하시죠. 근데 네. 그 보험료가 제일 중요해라고 하더라도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100세까지 꾸준히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매달 내는 보험료도 저렴하게 가져가면서 나중에 오를 걱정하지 않고 100세까지 꾸준히 가져갈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이 가능하다. 왜? 보험사끼리 경쟁을 하니까요. 네. 이런 좋은 상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50대, 60대 우리 동기 분들도 내가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 보험료 비싸게 내야지 되는 거 아니야? 갱신형밖에 선택지가 없어. 매달 내는 보험료 너무 많이 내는 거 난 부담스러워 못해. 그냥 20년 동안 내고 20년만 나는 보장받고 그 뒤에는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년 뒤에도 꾸준히 보장받으실 수 있는 비갱신형으로 선택을 해도 보험료를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전문가님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여러분 조금 선택의 폭이 넓어졌어요. 그러니까 너무 좁게 생각하지 않고 시야를 넓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을 다 개개인이 비교를 하시기가 좀 어렵잖아요. 내가 이렇게 흥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렇게 분위기를 찬물을 그래서 전체 상품 비교나 많은 다양한 상품들의 비교가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거를 맞아요. 저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들은 네. 전체적으로 다 비교 분석하는 게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네. 어려워요. 그렇죠. 네, 우리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요. 그렇게 뭘 해야 될지조차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요청만 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전문가를 저희가 꼼꼼히 분석해서 모시고 왔으니까 여러분은 도움 요청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강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이 나이대가 되면 건강에 대해서 걱정이 많아지시잖아요. 그죠. 아플 때 대비도 해야 되지만 그 이외에 안 아플 때 경제력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보험으로만 다 준비를 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한 대비를 보험으로만 하시지 마시고 적절한 보험료 지출과 함께 현금 자산으로 노후에 자금을 만들어 가실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보장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지 말아라. 현금 자산에 대한 걸 대비하셔라. 라는 이야기.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보장성뿐만 아니라 연금을 준비하시기에도 애매한 시기가 50대 후반부터이시잖아요. 이제 퇴직이 앞당겨지기 때문에 월 단위로 연금을 준비하기에는 납입 금액이나 또 기간이 부담되고 효율성도 좀 낮아질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연금액을 보증받을 수 있는 연금으로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뭐 미보증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얼마의 연금액을 받을지 예상할 수 없는 변동 상품이면 그럴 수 있으니까 방법은 목돈이 있으시다면 목돈을 잘 활용해서 일시납연금 이런 상품들을 준비하시면 납입 기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실 수 그쵸. 있고요. 네. 내가 일시납으로 연금을 준비함에 있어서 연금액이 적을 게 좀 걱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근로하시는 기간에는 여유 되실 때마다 뭐 정기 추가 납입을 하신다면 정기 추가 납입, 수시 추가 납입 이렇게 여유 되실 때마다 활용하신다면 연금액도 증가할 수 있으니까 노후 대비를 위한 가장 효율적인 연금 준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동키분들 중에도 50대 후반, 60대 초반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뭘 시작하기엔 좀 늦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씀 참 많이 하시거든요. 늦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잖아요. 참 흔한 말이지만 이보다 더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정세윤 전문가께서 그 시기에 맞게 잘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을 전해드렸고요. 그 팁대로만 하세요가 아니라 그 팁대로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겠다라고 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손만 내밀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실제로 정세윤 전문가를 찾아오셔서 노후에 대한 대비, 그 대비를 함께 꾸려나가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으셨을까요? 그 고민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57세 직장인입니다. 아무래도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보험이나 연금이나 예금 같은 것들을 살펴봤는데요.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갱신형 보험입니다. 가입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지 갱신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갱신되는 보험료가 무려 2배 넘게 오른다는 거예요. 지금이야 충분히 인상된 보험료를 낼 수는 있는데 10년 뒤에 또 이렇게 갱신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도 준비를 잘 해둔 것 같은데 갱신 안내장을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네요. 아내가 가입하고 있는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사연을 듣는데요. 굉장히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저 같아도 걱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갱신형 보험료가 2배 넘게 올랐어요. 그러면 60대 후반이 되는 10년 뒤를 생각하면 얼마나 많이 오를까요? 맞아요. 그죠? 사연자분도 그 부분이 걱정되셨던 것 같아요.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보험이 실손보험과 이번에 갱신된 건강보험 이렇게 2건 뿐이었는데 2가지 다 계속 보험료가 오르니까 앞으로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 것 같아요. 2건의 보험은 처음 가입했던 10년 전에는 약 7만 8천 원대 정도 납입 중이셨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갱신되면서 2건 합쳐서 보험료가 20만 원이 훌쩍 넘게 되니까 걱정이신 거죠. 사실 10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만 너무 순식간에 올랐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네, 사실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른 건 아닌데요. 처음에는 실손보험이 약 2만 원, 건강보험이 5만 8천 원 정도였는데 매년 조금씩 오르다 보니까 실손보험이 어느새 10만 원이 넘게 올랐던 거고요. 네. 건강보험은 10년 차인 다음 달 인상 예정인데 5만 8천 원이었던 보험료가 12만 3천 원으로 인상된다고 안내를 받으신 거죠. 실손보험의 경우에는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이신 동키분들도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갱신형 보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모르시진 않을 거예요.
오른다라는 것도 알고는 계신데 보험료가 훅 오르는 거죠. 내가 이거 감당이 될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훅 오르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당황하면서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되는 거죠. 아마 오늘 사연 주신 분도 그때를 맞이하신 것 같아요. 아내분의 보험은 어떤지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은 상황이셨나요? 아내분은 작년에 처음으로 보험 가입을 하셨는데요. 당뇨, 갑상선 약을 복용 중이셔서 실손보험은 가입을 못하시고 건강보험만 가입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암이나 뇌혈관, 심혈관 이런 주요 보장 위주로 준비를 했고 보험료도 약 10만 원 정도로 적절하게 가입을 하셨다고 생각했었는데요. 네. 확인해 보니까 20년 납 비갱신형이 아니라 20년 갱신형으로 가입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가 안 오를 거다라는 설명을 들으셔서 안 오르니까 비갱신형이겠지 생각해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살펴보니까 20년 동안은 안 오르지만 20년 후에 보험료가 오르는 갱신형 보험 상품이었던 거죠. 지금은 보장 내용도 보험료도 문제될 것은 없지만 20년 뒤인 70대가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잖아. 20년치가 한꺼번에 갱신되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료 인상도 문제, 그리고 80대 이후에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 너무나 이 심각한 문제로 보였습니다. 사연자분 50대 후반이셨고요. 최근에 보험료가 갱신됩니다라는 안내장을 받으시고는 너무 걱정이 되셔서 상담 요청을 하셨고요.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서 점검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제 곧 60대가 되는 부부 두 분의 상황이 좀 다른 듯하면서도 비슷한 것 같아요. 솔루션 궁금합니다. 이제 좀 들어볼까요? 네, 남편분은 실손과 갱신형 건강보험으로 23만 원 정도 납입 중인 상황이었는데요. 이 보험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이 안에서. 네, 먼저 10만 원 넘어 올라간 실손보험은 실손 전환을 통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렸고요. 물론 기존 90% 보장받는 실손에서 이제 4세대로 급여 80%, 비급여 70%로 보장의 비율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지만 혈압약 외에는 특별히 건강상 특이사항은 없으셔서 실손을 4세대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는데요. 그 결과 10만 원가량 내셨던 실손보험료는 약 3만 3천 원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남편분의 경우에는 보험료를 많이 낮췄죠. 그렇습니다. 네. 실손 전환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손을 기존에 좀 자기 부담금이 낮은 그런 실손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이 실손을 전환할까 아니면 기존의 실손을 가지고 갈까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걸로 할까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지금 건강 상태 그리고 자금의 흐름 정도 그리고 가족력 같은 것들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혼자서 결정하지 마시고요. 앞으로의 자금 상황들도 경제 상황들도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신중하셔야 돼요. 한번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꼭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요. 전문가와 함께 논의를 해보시기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전문가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 주시고요. 일단 남편분 같은 경우에 사연 주신 분의 경우에는 실손보험을 전환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장의 경제적인 여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고 비록 보상의 비율은 낮아졌어요. 하지만 월보험료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건강보험은 어떻게 조정해 주셨습니까? 네, 10년 갱신형 건강보험은 과감하게 변경을 해서 비갱신형 건강보험으로 새롭게 준비해드렸습니다. 암진단금 3천만 원에 뇌혈관, 심혈관 수술비를 합쳐서 각각 2천만 원, 표적항암 치료비 등 보험보다 보장의 범위를 넓혀서 준비를 해드렸고요. 지금부터 20년 납부하시는 것보다 70세 되기 전에 보험료 납입을 끝내고 싶다고 하셔서 10년 납 90세 만기로 보완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준비해서 약 16만 2천 원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었고요. 네. 10년 뒤에 다시 보험료 오를 걱정 없이 완납되니까 이제는 보장만 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드렸는데도 월보험료는 22만 5천 원에서 약 19만 5천 원으로 금액은 적지만 보험료를
비용을 절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네. 뭐 많이 줄여드린 건 아니지만 기존에도 많이 내고 계시던 거는 아니었잖아요. 그 상태에서 보장에 구멍이 좀 뚫려 있던 것들을 꼼꼼하게 메워서 금액도 살짝 줄여서 그렇게 부담을 적게 해드렸습니다. 남편분은 원하던 대로 조정이 잘 된 것 같고요. 비갱신형으로 그러니까 앞으로의 부담을 확 줄여드렸습니다. 아내분의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이 됐을까요? 아내분의 경우에는 보험료도 적절했고 보장 내용도 맞게 가입은 하셨지만 20년 갱신형이라는 게 유일한 단점이었잖아요. 그치,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갱신형 보장은 보통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실제로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얼마가 오를지 또는 반대로 뭐 내려갈지 올라갈지에 대한 것도 보험사마다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갱신 시기가 되어야만 알 수 있는 불안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납입 기간, 평생 내야 되는 그 부분이나 아니면 갱신 시점 인상되는 그런 위험도를 해서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드렸어요. 네. 아내분의 경우에는 보장의 내용은 거의 그대로 준비하되 20년 갱신형이 아닌 20년 납 90세 만기로 변경하시는 거를 추천드렸습니다. 저는 앞서도 한번 의문을 품었습니다만 네. 20년 갱신형을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해주셨으면 보험료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네, 솔루션 준비하면서 상품이 계속 신상품 출시가 되니까 저희도 비교를 많이 했는데요. 네. 보험료 차이가 생각보다 많지 않았습니다. 20년 갱신형으로 약 10만 2천 원을 납입 중이셨는데 같은 내용으로 2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변경을 하니까 약 11만 원 정도면 그 동일한 보장을 보장 받으실 수 있어요. 8천 원 차이네요. 네, 그래서 만 원도 차이가 안 나는 거죠. 거기다가 20년 납입이 11만이었던 것을 10년 납으로 다시 수정해 보니까 약 14만 7천 원 정도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분은 고민 끝에 20년 납으로 할까 10년 납으로 할까 하다가 10년 납 9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준비하시는 걸 결정하셨고요. 이에 맞춰서 준비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와, 되게 신기하네요. 20년 동안 납입을 했을 때 11만 원, 월 네. 납입 11만 원입니다. 그럼 그거를 10년 동안 내가 납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원래 22만 원을 내야지 맞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14만 7천 원을 내도록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고민을 해보는 거죠. 한 달에 3만 7천 원 정도를 더 내면서 20년 낼 걸 10년만 내는 거예요. 뭐 보장은 똑같이 90세까지 받고요. 그럼 내가 얼마를 내는 것이 더 나한테 괜찮을까? 내가 3만 7천 원 정도를 더 내더라도 일단 10년 동안만 부담을 하는 것이 더 나한테는 덜 부담스럽겠다. 그리고 총 내는 금액도 나한테는 훨씬 이득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해보신 끝에 10년 납으로 결정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내가 무조건 왜 20년 납, 뭐 30년 납 이렇게 길게 가져갈 게 아니라 총 내야 되는 납입 보험료 그리고 내가 얼마를 더 부담해야 되는지 월 납입 보험료의 비교 이런 것들을 해줄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자 20년 납으로 하실 거죠? 30년 납으로 하실 건가요? 이렇게 그냥 물어보기만 하는 그런 설계사가 아니라 이렇게 나한테 이득이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으니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제안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요. 비갱신형이 유리하고 그리고 10년 납이 유리하기 때문에 제안 드렸고 이분은 선택을 하셨네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납입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총량을 많이 아낄 수가 있고요. 또 납입 기간을 길게 할수록 납입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잖아요. 아, 내가 만약에 그리고 아프다면. 그렇죠. 그리고 월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니까 연령대나 상황에 따라서 나에게 맞춰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장단이 있네요. 네, 납입 기간을 짧게 하는 것과 길게 하는 것 다 거기에 맞춰서 그 개별적으로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매달 11만 원씩 20년 납입하면 총 2,600만 원 납입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 또 10년 납으로 14만 7천 원을 납입할 경우 1,764만 원 납입하게 됩니다. 비교를 해보면 모든 상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령대와 상품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게 더 유리한지 비교를 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의 포인트 짚어볼게요. 첫째. 을 받으면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솔루션은 언제나 있습니다. 솔루션을 찾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정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를 먼저 파악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가 상담 꼭 받으세요. 둘째.
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비갱신형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가정 경제 상황에 맞춰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를 보시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잘 준비하고 계신지 전문가 상담을 통해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방송 중에 상담해 드리는 내용은요.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요.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